똥진쌤의 토킹 히스토리. 오늘은 4.15 총선을 앞두고 있어 대한민국 정당과 선거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의 역사는 일단 해방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해방 강복을 맞고 나서 가장 먼저 정당을 착수한 거는 사회주의 좌파 세력인 조선공산당이 다시 한번 일제시대 때 있던 당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박헌영이 중심이 돼서 조선공산당을 창당하죠. 다시 재창당하죠. 그리고 해방과 더불어 여운형을 중심으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듭니다. 줄여서 건준위를 이제 만들면서 새로운 나라의 건설에 이바지하고 그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미 군정이 실시되어서 미군이 이제 남한으로 들어오고요. 초기에 사회주의, 여기 보면 사회주의 조선공산당 박헌영과 여운형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계열이 주로 활동을 했는데요. 미군정이 들어오고 나서는 사회주의 좌파 세력이 아닌 우파 세력도 정당을 착수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이쪽 민족주의 또는 우파 세력은 한민당을 중심으로 정당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이 한민당은 미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이 한민당에는 친일파 지주들과 그 다음 미국 유학생 그리고 관료나 아니면 부르주아 계급들이 포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말을 할 줄 아니까 미군정의 통역과 그다음 각종 다양한 행정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체 형식으로 이승만을 지지하는 형태의 독립촉성 중앙협의회였는데 나중에 독립촉성 국민회로 바뀌지만 이렇게 이승만이 와서 이제 우파 세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했던 김구 선생과 그 임정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정당의 이름은 한국독립당, 줄여서 한독당의 민족주의 우파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정당들 그리고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원래 김규식도 같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좌우합작운동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47, 46, 47년에는 처음에는 미군정이 한민당과 이승만을 지지하려 했는데 이승만의 관계가 좀 악화돼서 오히려 이렇게 중도파인 여기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합작운동에 힘을 실어줍니다. 하지만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을 갖고 있던 박헌영 조선공산당 세력과 이쪽 우파 한민당 세력들이 좌우합작 운동을 방해했고 여러가지 이 중도파가 입지가 이제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여운형 선생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좌우합작이 실패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결국 남한만의 단독 선거, 단독 정부 형태로 흐릅니다. 처음에 한민당과 독립촉성 국민회 이승만과 그 다음에 김구는 같은 배를 탔는데요. 47년 말부터 서로 갈등이 생기며 김구가 한민당과 이승만 세력과 결별을 합니다.
그 후에 김구와 김규식을 중심으로 남북한 연석회의, 남북협상에 참여해서 남북한 하나된 조국을 열망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1948년 5월 10일 첫 번째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그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쓸 때 총선거 때는 미군정이 이 한민당과 이승만을 지지 세력들을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45년, 46년, 47년 동안에 조선 공산당은 남조선 노동당으로 바뀌었고 미군정의 탄압으로 세력이 약해집니다. 여운여 선생님 돌아가신 근로인민당도 약화되면서 이 근로민당은 남조선 노동당에 흡수돼요. 그래서 결국 사회주의 계열 좌파 정당들은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 김규식 선생과 김구 선생은 단독 선거, 단독 정부를 반대했기 때문에 총선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와 김규식을 지지한 세력들, 일부 세력들은 재헌선거에 참여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정당 정치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자들이 많이 입후보했고 많이 당선을 됩니다. 그래서 이때 무소속 후보로 당선된 후보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한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무소속으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주로 김구와 김규식 선생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일정 부분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크게는 6개의 흐름으로 했지만 실제 총선에는 좌파 정당은 참여할 수 없었고요. 김구와 김규식 선생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개별적인 김구와 김규식을 지지하는 세력들만 총선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군적이 팍팍 밀어주는 한민당과 독립촉성국민회는 첫 번째 총선에서 압승할 걸 기대했지만 많은 민중들, 그 당시 국민들은 압니다. 이 한민당이 친일파가 중심되어 만든 정당인 것을, 그리고 이승만을 지지하지만 독립촉성국민회에도 친일 세력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한민당에는 오늘이 4.3, 지금 제가 영상 찍는 오늘이 4.3인데요. 이 한민당의 주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조병옥인데요. 이 조병옥은 제주 4.3 때 경무국장으로 제주 4.3의 도민들을 학살한 장본인 중에 하나예요. 물론 거기 최정점에는 이승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미군정이 있었는데요. 요 조병욱이 한민당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이 조병욱이 나중에 50년, 1960년 이승만과 가 대결했던 야당 후보로 조병욱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돼서 대결을 합니다. 총선이 앞으로 이제 한 12일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 이 정당과 선거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정당이 형성됐는지 보면 알겠지만 초반부터 사회주의 계열은 배제됐고요, 배척됐고요. 민족주의 세력들도 무소속으로만 출마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족주의 계열이기도 하지만 특히 반공주의에 입각했던 한민당과 독립촉성국민회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렀는데요. 이 한민당과 독립촉성국민회가 나중에 역사가 흘러서 지금의
보수 양당의 뿌리가 됩니다. 이 한민당은 나중에 1949년에 민국당으로 바뀌어요. 요 민국당으로 바뀔 때는 워낙 친일의 어떤 특징들이 많아서 여기에 신익희 선생이 들어가요. 여기 한독당 민족 운동을 했던 신익희 선생이 들어서 약간의 그 모습을 약화시키긴 하지만 여전히 주요 세력은 여기 김성수, 동아일보죠. 지금의 동아일보 사주, 그 다음에 조병욱, 제주 4.3의 학살의 원흉인 조병욱, 이런 사람들이 주요한 멤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1955년에 민주당으로 통합이 되고요. 나중에 이승만 세력은 1950년대 자유당으로 정당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두 정당이 1950년대부터 여야 정당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 여야 정당인 자유당과 민주당이 지금 현재 미통당, 미래한국당과 민주당의 뿌리가 되는 정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온전히 반공주의의 입장에 섰던 정당, 그리고 다시 말해서 구구파 세력들이 우리 거대 양당의 뿌리가 된다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무소속으로 진출했던 이 민족주의, 그리고 일부 사회주의, 아주 소수의 사회주의 이 계열은 나중에 진보당을 결성을 하죠. 1950년대에. 하지만 진보당은 빨갱이 정당으로 몰려서 나중에 해산이 돼요. 그리고 진보당을 이끌었던 조봉환 선생은 간첩죄로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당사는 진보당이 이후에 존재하지 않아요. 거의 50년 가까이 실질적으로 진보정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진보정당의 뿌리는 사회주의보다 민족주의, 우파적인 성향의 경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은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 이유는 아까 했지만 이 거대 양당이 반공주의, 극우적인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열린 민족주의 그리고 부분적인 사회주의 성향의 정당은 이 땅에서 자라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기 지금 초대 총선부터 지금 2대, 그 다음에 50년대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에는 1960년대 이후에 우리 정당과 선거의 역사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반공주의를 추종했던 정당들이 또다시 여야 거대 정당으로 성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것들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똥짐쌤의 토킹 히스토리, 대한민국 정당과 선거의 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